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경쟁을 갖도록 물심양면 애쓴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K방산의 해외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온 분을 모셨습니다. 11대 방위사업청 청장을 역임한 강은호 전북대 방산융합과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YTN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22년 6월 말에 제11대 방위사업청장직을 마치고 현재는 전북대학교 방산연구소장 겸 방산융합과정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강은호입니다. 방산 인재 양성하고 방산 분야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시청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방위사업청 하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 뭘 하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은 방위사업청, 어떤 사람들은 줄여가지고 방사청 하는데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 K방산 하면서 방위사업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은 가지되 깊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방위사업청이 하는 일은 우리 군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력 증강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 또 그 무기체계가 발휘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한 여러 가지 일종의 군수지원 장비나 이런 전력지원 체계, 이런 물자들을 방위사업청이 직접 기술을 개발하도록 그 국방연구개발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실제 방산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이런 일들을 주도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군수품,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특히 2022년도에는 역대급 수출했잖아요. 173억 불이라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 전화하고 그러면은 뭐 폴란드 했습니다, 뭐 이집트 했습니다 이랬는데 재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예.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 얘기해 주든지.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는 좀 강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방산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외국과 방산협력을 방산 수출을 그러는데 물건을 파는 행위로 자칫 잘못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물건을 무기체계를 팔고 돈을 버는 행위로 자칫 좁게만 이해할 수 있어서 먼저 방산의 기능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체계는 그 시대에 그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제작하고 그걸 군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의미하냐면 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국가 공동체가 15년 내지 20년 후에도 외부의 침으로부터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견을 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을 국방연구원에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무기체로 체화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런데 그 체화해서 그 개발된 그 기술을 민수화해서 민수정의 주도성까지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즉 방위산업은 실질적으로 부국과 강병을 동시에 하는 역할, 기능을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이집트 K9 자주포 이지원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일인데, 우리 방산 기업이 제가 처음 이집트 출장 가기 전에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그때 당시 하나 디펜스였는데 10여 년 동안 이집트에 K9 자주포 수출하기 위해서 뛰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K9 자주포는 탐문 내기는 하는데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방산 기업의 그 임원진들이 가서 3개월 협상을 하다가 별로 진척이 없으면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갈 때 전기밥솥하고 햇반 이런 거랑 라면을 사갖고 갑니다. 귀국할 때 그 자리에 다시 그 좀 허름한 호텔에다 맡겨놓고 다시 귀국을 해요. 그러다 3, 4개월 후에 다시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그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밥솥 곰팡이 들어있대요. 그럼 그걸 시쳐서 밥을 해 먹고 또 저기 그 유통기한 끝난 지난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참 속이 짠하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출장을 가서 한 팀이 돼서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 장관이나 차관급을 만날 때 한 팀이 돼서 같이 만나고 같이 협상을 하고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것이 10몇 년 동안, 10여 년간 끌어왔던 그 협상을 한 1년 안에 최종 사인하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쉬운 말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무기의 BTS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엄청 유명하니까. 이렇게 경쟁력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어떤 키 요소가 작용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키웠는지.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K방산의 장점이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방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 요소로 절대적으로 기술력이 있을 것, 첨단 기술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있을 것, 그리고 그 기술력을 국내에서 무기체로 구현할 수 있을 것, 즉 제조업 능력이 있을 것.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해외에서 제작하면 우리 무기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해야 하는 건 무기체겠죠. 이게 기반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 한 9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높은 수준의 미국은 뭐 논의 대상이 아니고 2위부터 2위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 분야 우리가 앞서는 분야도 많고, 그 기술력이 좋은데다가 거기에 우리나라 제조업 능력은 방산 분야 제조업 능력은 일반 산업 분야 제조업 능력과 궤를 같이 해서 세계 한 3위 이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이 합쳐지니까 세칭 가성비로 나타납니다. 가격 경쟁력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이 가격 경쟁이 작동하게 만드는 게 정부 정책 일관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군 자체 내수 시장을 유지하는데, 이 군을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이 방산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육성해 왔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방 R&D를 끊임없이 많이 투자해 왔어요. 이것이 결합이 돼서 현재 K방산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R&D를 강조하셨는데, R&D가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이죠. 이게 연구원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특히 앞으로 R&D의 어느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 핵심을 더할 요소가 한 두 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존하는 무기체계의 끊임없는 성능 개발을 신기술을 거기다 보탤 수 있는 기술 분야들. 그러니까 아주 명품이라고 해서 5년 후도 명품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무기체계가 계속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칭 자동차에서도 끊임없이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어도 나아져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기체는 끊임없이 성능 개량돼야 된다. 두 번째는 세칭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신기술의 흐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100만 원짜리 무인기가 15억, 20억, 30억 든 전차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기술이 채택됐기 때문에 우주까지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채택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술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기존의 무기체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말기에 아무리 좋은 청동기 무기체계가 허접한 철기한테 싸움에서 지게 돼 있거든요. 기술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신기술의 흐름을 세칭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우리도 끊임없이 앞서가야 되고 같이 동참해야 된다. AI 분야라든지 AI, 유무인 복합체계, 신소재 관련 부분, 우주 관련 통신에 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 방위 산업이 성장하려면은 민관 군학 협력을 잘해야 돼요. 협력을 잘하려면 방산 클러스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각 전국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뭐 경남도가 제일 많이 발달돼 있고, 근데 이제 전북도 지금 우리 청장님이 가서 뭐
이미 시작을 했다는 얘기 들리고 예. 그래서 그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왜 거기를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클러스터랑 이 덩어리잖아요. 덩어리가 하나 딱 떼버리는 것은 덩어리라고 안 하고 하나죠. 근데 덩어리 뭐냐면 조그만 알갱이들이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즉 뭐라 하냐면 방산 클러스터는 방산 분야의 산학연 지자체 방사청이 협업하는 구조.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이게 방산혁신 클러스터거든요. 가장 먼저 든 것이 창원, 경남, 두 번째가 대전, 세 번째가 구미, 경북이 결정이 됐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자기 지역의 특별한 장점, 방산 분야 장점과 산업과 그쪽에 어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나 대학 연구소들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혁신 클러스터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방산 분야에 사실은 불모지였어요. 불모지였는데 과거 농업시대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는 뒤떨어진 도에 속했는데 이제 신기술 신산업을 통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어서보자는 생각이 강한 그 분위기에다가 전라북도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탄소 섬유 복합 소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탄소 섬유는 우주 산업이나 유무인 복합 쪽에 갈 때 소재 자체가 경량화되면서 고강도화 돼야 되거든요. 이 탄소는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소재예요. 전라북도 그 기반이 가장 강합니다. 이 기반이 있는 데다가 어떤 연구된 기반이 있는 데다가 산학연 지자체 협력이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타 지자체가 형성한 클러스터가 또 다른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방산 전체의 그 광주류도 키우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전라북도에 이제 나름대로 신소재,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향후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더라도 전라북도만 오니 이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과 협업하는 구조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창출이 더 되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재들의 출路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 출구가 즉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도 밝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적인 효과를 제가 돈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전라북도에 신산업이 일어나는 것이고 신기술과 신소재의 어떤 허브가 되는 길 자체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북이 방산 허브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강하게 하겠다. 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뭐 시청자들의 뭐 부탁 겸.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제가 그 방산 관련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신기술 신소재 중심의 그 방산 전체 광주를 키우는데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 역할은 전라북도만이 아니고 방산 분야 전체 그 항구적 발전을 주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지적 분야라는 게 있어요. 이 지적 분야가 방산 발전을 주도합니다. 거기에서 스탠다드 즉 기준도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기체 물적 분야 우리 기업들이랑 연구제 잘하니까 계속 나가는데 지적 분야에서도 세계 한 3, 4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 관련해서 우리의 노하우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국제적인 제가 말씀을 드린 한국형 제인스 영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50년 만에 방산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노하우 무엇인지 보여주고 세계 평화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방산 분야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방위산업이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수출대 기여하고 또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무기를 알아주니까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런 좋은 일로 가끔 바쁘지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